안녕하십니까. 임팩트 파트너스의 김현태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개 기초 강의 중에서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법과, 어, 이를 가지고 민감도 분석하는 거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이지만, 좀 실습 위주로 할 거고요. 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포인터 주는 것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고, 어, 최종적으로는 이런 엑셀 시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음, 매매가가 50억으로 가정을 하고,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를, 어, 50으로 가정하고, 50억으로 가정하고, 취득세는 보통 4.8%, 그러니까 보통 4.6%인데 취득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8%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중개 수수료 저희가 받는 중개 수수료를 1%로 그냥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식을 걸어줍니다. 이 C2 곱하기 A3인 이 값이 2억 4천 정도 되고요.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5천만 원 한쪽에서만 받는다고, 매수자 쪽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5천만 원이면은 취득원가가 이 세 개를 합친 거죠. 세 개를 합한 것이 52억 9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빌딩에 대한 대출 조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출 LTV, 그러니까 론 투 밸류죠. 론 투 밸류. 론 투 밸류고, 론 투 밸류가 우리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60%로 가정하면은 매매가의 60%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30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어, 이거를 뭐 70%로 바꾼다면 35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60% 가져가면 30억이 되고, 이것도 수식을 LTV 퍼센트하고 매매가를 따로따로 물려줍니다. 물려줘서 다음에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따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보통 2% 초반대도 있는데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3%까지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연간 이자입니다. 월 이자라기보다는 연간 이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 이자율, 그러니까 대출금의 연 이자를 곱한 30억의 3%인 9천만 원이 연간 이자일 거고요.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보증금을 3억으로 가정하고 월세를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수입이 2억 4천이 되겠죠. 네, 이렇게 2억 4천 2억 4천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것이 에쿼티입니다. 에쿼티라는 게 뭐냐면 총 매매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뺀 것이 에쿼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 빌딩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대출금 그리고 보증금을 뺀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저희는 에쿼티라고 부르고, 이 에쿼티의 금액이 19억 9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취득원가에서 대출금을 빼고 보증금을 빼면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9억 9천이 필요한 거죠. 19억 9천이 필요하고요. 이 NOI 개념이 나오는데 Net Operating Income입니다. NOI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NOI는 이제 영업 수입이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4천 연간 수입을 말하겠죠. 2억 4천에서 영업 비용을 빼는 건데 사실은 영업 비용은 공실률이나 기타 등등의 영업 비용 영업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NOI라고 하는 게 정석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연간 이자까지를 차감한 순이익, 당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OI는 개념이 2억 4천에서 연간 이자까지 뺀, 그러니까 대출을 감안했을 때의 것을 NOI라고 보면 1억 5천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ROE라고 하는데, ROE는 뭐의 약자냐면 Return on Equity입니다. 그러니까 equity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냐, 이 revenue인 R을 NOI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equity를 NOI를 equity로 나눠주면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7.54%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까지 감안한 거죠. 근데 이 이자율을 만약에 감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대출금이 0이 되는 거죠. 대출금이 0이 되면 연간 이자도 0이고 에쿼티는 50억 가까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NOI도 저희는 지금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2억 4천이 다 NOI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4.81이 계산이 되고, 저희가 중개인들끼리 이 건물의 수익률이 얼마냐고 하면은 대출이 없는 조건에서의 수익률을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은 한 3% 언더 또는 2% 언더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서울 안에서도 4%대가 나오면 나쁘지 않은 물건입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4.81%가 나오고, 이런 물건은 사실은 경기도권에도 잘 없을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좀 비현실적이죠. 자, 그래서 대출을 3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을 받는 거 가정해서 7.54%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형식의 툴을 가지고 엑셀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면 뭐 수익률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감도 분석을 해볼 겁니다. 민감도 분석이 뭐냐면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결국엔 수익률을 가지고 따질 텐데 매매가를 깎을 수 있느냐, 너무 비싸냐, 너무 싼 거 아니냐, 매매가를 따지는 이 변수 하나랑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두 가지를 잡아보면 매매가를 변수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연간 수입이죠. 연간 수입을 변수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는 매매가를 이렇게 변수로 줬고요. 40억부터 55억까지 변화를 줬을 때 변화되는 민감도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요 상단에는 총 연간 임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1억, 지금 여기는 2억 4천을 가정했지만 만약 1억 5천에서 2억 원까지 변하게 되면 이 본권 빌딩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하나씩 다 넣고 변화를 시키려면 오래 걸리고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이 기능을, 데이터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하나씩 해보면 여기가 1억 5천 을 처음에 넣고 여기를 1억 6천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긁어주면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자, 2억 5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만약 40억이 매각이 된다면 부터 시작해서 41억 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55억까지 변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까를 살펴본 거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이거를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이 행가, 이걸 행이라고 하죠. 행과 열 사이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싶은 수익률을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 표로 잡고요. 저희가 데이터라는 란에 가보면 여기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상 분석을 들어가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를 클릭하고
행에 입력되는 셀이 뭐였냐? 그러니까 행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행은 2억 4천입니다. 행의 값은. 그리고 열의 값은 이 매매가의 변화죠. 매매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검증하려면 50억에 2억 4천인 50억에 2억 4천이 7.54% 이게 떨어지죠. 자, 여기서 저희가 한 단계만 더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란 걸 이용할 건데 요 중에서 5% 이상인 것들만 조합을 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매수자가 또는 우리가 이 데이터표를 매수자나 매도자한테 제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5% 이상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이 있고 이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홈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서 큼을 고르고 이걸 우리가 5.00%보다 큰 것들은 빨간 노랑으로 해볼까요? 노랑 텍스트로 해주라 라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50억에 처음에 매매를 생각했는데 53억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2억 1천까지 떨어져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를 44억이면은 연간 수입이 1억 7천만 되더라도 5.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찾아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IM 자료나 저희가 제안하는 제안서에 넣게 되면 좀 더 저희가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금방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또 이걸 가지고 민감도 분석하는 거를 엑셀을 가지고 하는 걸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뻔뻔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에이전트를 응원합니다. 파이팅!